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수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민선국이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상욱 당선인은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울산이라는 민선국이 시정 비전을 제시하고 인수위원회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국이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김상욱 시장 당선인은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울산을 민선국이 시정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운동 기간 내내 당선인이 꾸준하게 강조해왔던 철학입니다. 김상욱 당선인은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시정 철학에 기초한 당선인 중심의 실무형 인수위 구성을 강조하는 한편 인수위도 시민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인수위 과정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밝히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해 나갈 것인가에 집중할 겁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인수위 출범이 울산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울산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나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용기 있게 말씀해 주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인수위 현장엔 울산대학교 오문환 법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엔 최영준 국회 수석보좌관이 각각 위촉됐습니다. 김 당선인은 오문환 인수위원장의 발탁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추천했을 뿐 이번이 처음 대변임을 강조했고 앞으로 울산시정도 청렴하고 유능한 조직, 인사, 행정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제가 백방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 의견을 구하고 말씀을 들으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추천해 주셨고 또 그동안 울산에서 활동해 오셨던 그런 이력들도 정말 공신력 있고 시민 중심인 그런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신뢰하고 모셨고요. 오문환 인수위원장도 김상욱 당선인이 주장하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울산, 시민 주권 울산이 마음에 들었다면서 인수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AI 문제도 있고 에너지 문제도 있고 각종 문제가 울산이 지금 당면해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들을 잘 돌파할 수 있게 제가 조금 힘이 된다면 힘을 보태겠습니다. 민선국이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나머지 인수위원을 순차적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법령상 인수위원회는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시의 조직 기능과 예산을 파악하고 민선국이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게 됩니다. 민선국이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앞으로 울산시정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28년 제23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지역위원장 후보를 공모한 결과 울산에선 모두 14명이 도전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조직 강화특위가 지난 15일까지 전국 지역위원장 후보 공모를 실시한 결과 울산 남구을의 김우성 사무국장과 김영근 전 울산시 특보, 박성진 전 지역위원장과 박인서 남구의원, 최덕종 남구의원 등 5명이 신청해 지역구 중 가장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구는 오상택 지역위원장과 박태환 전 중구청장, 신성봉 전 중구의원이, 북구는 박병석, 백운찬 전 시의원, 신규명 전 울산시당 위원장 등 3명이, 그리고 남구갑엔 전태진 위원장, 울주구는 김시욱 군의원, 동구는 김태선 국회의원이 단독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선 등을 거쳐 다음 달 3일까지는 지역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울산을 포함한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과 광주 전남 등 7개 지역에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기로 해 내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최보윤 당 수석 대변인을 통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문제되는 후보군들에 대해 전면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점식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해달라는 소청일 뿐이며 재선거 요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소청은 선거의 효력에 불복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등이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6.3 지방선거의 선거소청 접수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박성민 의원은 지난 15일 산업통상부가 울산 남구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회복과 울산의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남구가 이번에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울산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성민 의원은 울산 산업 현장의 위기를 정부에 꾸준히 전달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면서 석유화학은 울산 경제의 핵심 산업인 만큼 이번 지원이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닿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대응을 위해 부울경 해양산업 기반을 활용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조민지 박사는 울산 도시환경브리프 최근호에서 북극항로 관련 기술은 조선산업 기반과 자율운항 선박 실증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울산을 중심으로 한 극지 해양기술 실증 거점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은 북극항로 연구개발 기능을, 울산은 해양기술 실증 기능을, 경남은 조선기자재 생산 기능을 중심으로 부울경 역할을 분담한 북극항로 대응 전략 추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장생포항 내 울산 태화호 3층 교육장에서 인공지능 선박 특화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실증 사업 척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2029년까지 4년간 국비 207억 원, 시비 103억 원, 민간자본 91억 원 등 401억 원을 투입해 조선업의 하드웨어 중심의 기존 조선산업 구조를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고부가 가치 미래역 선박 산업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최근 병영교에서 교량받침 파손 등의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북구청이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북구청은 어제 토목 구조 분야 안전진단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병영교를 찾아 파손된 교량받침 상태와 시설 전반의 안전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기 대책으로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용 내하력 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차량 중량 제한과 속도 제한 등 추가 안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중구의 대표 축제인 2026 태화강 마두이 축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성남동 원도심과 태화강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일상탈출, 태화강에 빠지다를 슬로건으로 각종 수상 프로그램을 비롯해 치맥 페스티벌과 야간 EDM 공연 등 4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축제의 주요 볼거리인 울산 큰줄 당기기 마두이는 오는 20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성남동 시계탑 사거리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026 제5회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이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장생포 수국 설렘을 타다를 주제로 40여 종, 3만 7천여 본의 수국이 관람객들을 맞이하며 다양한 포토전과 체험 프로그램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입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조성된 웨일즈 카트를 타고 최대 시속 40km로 달리며 축제장을 둘러볼 수 있어 축제장 곳곳을 색다르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 협상 교섭 결렬로 파업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하청 노조도 원청인 현대차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현대차는 하청 노조에 대해 사용자가 아니라며 거부했었는데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 측의 일부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겁니다.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의 사용자성이 처음 인정되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원청을 향한 교섭 요구가 확산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하청노조가 원청인 현대차와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5일 현대차 하청노조 10곳이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을 3차례 신문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심판을 제기한 하청노조 10곳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으로 현대차 울산공장과 아산 전주공장, 남양연구소, 대리점, 구내식당 노동자 등 조합원 1,675명이 속해 있습니다. 다만 원청인 현대차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JCN 취재 결과 휴게 공간 등 근무 환경과 관련한 시설 분야에 제한된 걸로 보입니다. 하나하나 그냥 그걸 일일이 다 따져서 일단 판단을 하셨고요. 원청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근무 환경이나 작업 환경, 보통 원청에서 관리하는 시설 관련된 그 부분으로 인정을 주신 거예요. 40여 개에 달하는 하청노조의 요구안 중 일부이긴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인 현대차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속노조는 원청인 현대차에 진호위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결정서를 받고서 검토한 후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파업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한 현대차 노조는 오는 24일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입니다. 정규직 노조에 이어 하청 노조까지 이중 노조 리스크에 현대차의 경영 부담이 한층 가중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한 HD현대 5개 계열사가 조선업계 최초로 선체 진단부터 성능 검증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로봇 데이터 기반 선체 관리 통합 솔루션 개발에 나섭니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로보틱스 등 계열사와 함께 선박 도료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KCC와 수중 로봇 전문기업 주식회사 타스글로벌과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HD현대는 선체 상태 진단부터 정비 판단, 효과 검증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수중 로봇 개발을 주도해 향후 세계 선박 수리 정비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세관이 발표한 지난달 울산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4.4% 증가했습니다. 특히 석유 제품이 수출 단가 상승으로 65.2% 증가했으며 석유화학도 동일한 이유로 3.8% 증가했습니다. 반면 선박은 인도 물량이 줄면서 전년 동월 대비 15.1% 감소했으며 자동차도 유럽 등으로의 수출 감소로 1.3% 줄었습니다.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석 달째 하락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8.9로 집계돼 올해 2월 118.3을 기록한 이후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2.7로 한 달 만에 반등했지만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한 달 만에 5.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취객의 지갑을 훔치려다 들키자 취객을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동규 부장판사는 중강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새벽 경남 양산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50대 B씨에게 접근해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훔치려던 중 잠에 섞인 B씨가 자신의 팔을 붙잡자 도망가기 위해 B씨의 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울산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 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학교 급식질은 냉방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학교 청소 노동자 등도 휴게 공간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냉방 환기 시설 개선과 온열 질환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학교 현장의 냉방 실태와 휴게 시설 운영 등을 점검하기 위한 폭염 감시단 활동을 시작한다며 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시의 제10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어제 울산시 제2시립노인복지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 어르신,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에 이어 노인 인권 개선 유공자 표창과 노인학대 예방 선포식, 노인 인식 개선 만화와 사진전이 부대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울산노인 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6월 한 달을 노인학대 예방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캠페인 등을 전개 중입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 등 축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절기 축산물 위생 취약 분야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대형마트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소, 무인 판매점 등에서 유통 중인 축산물 가운데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육 가공품과 유가공품 등 위생 취약 품목 50여 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육회 등 생식용 식육과 포장육에 대해서는 살모넬라와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8종에 대한 검사를 중점 실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제6월 제1기분 자동차세 38만 9,235건, 37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울산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차 등으로 남구가 10만 1천여 건에 1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4만 1,800여 건 41억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납부 기간은 7월 3일까지입니다.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